이번에 공유할 승소 사례는 우리 의뢰인분이 이혼 승소하고 양육자 지정되고 재산분할 지급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승소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의뢰인분은 작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제 이혼 승소 판결을 받게 되셨는데요. 작년에 찾아오기 전 동안 이제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으셨다고 해요. 상대방과의 혼인 생활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2017년경부터 별거를 하게 되셨고, 그때 스스로 좀 이혼을 해보려고 하셨다가 이제 상대방이 그래, 나 이러이러한 잘못된 행동 고치겠다. 아이를 생각해서 우리 뭐 진심으로 이렇게 해보자 라고 하길래 이제 한번 믿고 이혼을 진행하지 않게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뭐 회복을 위해 일시적으로 주말부부식으로 해보기도 하고 뭐 다시 이제 거주지를 합친 건 아니지만요. 그렇게 생활을 하셨는데 이제 상대방의 그런 잘못된 행동 굉장히 좀 억압적이고 본인이 원하는 건 무조건 따라야 되고 그런 이제 태도가 있으세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걸 간철하기 위해 의뢰인을 깔아뭉개거나 의뢰인의 자존감을 깎는 어떤 폭언 이런 거 뭐 서슴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게 상당히 이제 힘드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던 와중에 별거 중이시기도 하고 또 의뢰인분 입장에서는 이제 어린 자녀를 좀 많이 경험시켜 주고 싶기도 하고 또 한동안 이제 재택근무가 되면서 의뢰인분이 좀 멀리 가서 재택근무하면서 아이랑 또 뭐 친정 어머니 양육 보조해 주고 계신 친정 어머니와 좀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 상대방이 수술 날짜랑 그게 겹치게 됐나 봐요. 그래서 상대방의 수술은 전날인가 입원해서 당일에 퇴원하는 그런 거였는데 너 왜 내 수술하는 날짜에 여기 안 오고 어디를 가는 거냐 라고 해서 당장 취소해라 뭐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의뢰인분이 나 뭐 이러이러해서 못 간다 라고 했더니 상대방이 우리 의뢰인분이 근무하는 곳에 이제 악성 민원을 제기한 거죠. 허위로. 그래서 이걸 빌미로 지금 제가 어떤 일을 하려고 지금 뭐 회사에 안 가고 뭐 이러고 있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문제는 너무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1회 악성 민원을 제기한다는 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인데 계속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처리됐냐? 처리되지 않으면 나 언론에 고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봐도 좀 정상적이지 않죠. 뭐 1번, 그냥 그 행동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 2번,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배우자에게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게 좀 수긍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의뢰인분이 그때부터는 정말 저 사람은 아니다 라고 해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생각은 하셨지만 바로 또 이혼 소송은 제기하지는 못하셨다고 해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좀 두려움도 있고 저 사람이 또 어떤 해코지를 할까, 어떻게 난리를 칠까, 이런 게 이제 우려되셨다고 합니다. 특히나 별거를 하면 보통 의뢰인분들이 그나마 마음이 좀 편하다고 하시거든요. 상대방을 안 보니까. 근데 의뢰인분은 별거 중에도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우리 자녀가 어린데 자녀를 주중에 우리가 데리고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주말에 2박 3일을 반드시 애를 데리고 있으려고 하고 근데 본인의 그런 교육관을 강요를 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 별거도 아닌 거죠. 여러모로 괴로운 점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혼을 이번에는 좀 진행을 해야 되겠다. 나도 그렇고 아이도 지금 내가 보호하지 않고 상대방의 어떤 잘못된 그런 교육관을 휘둘리게 하거나 나에 대한 비난을 아이한테 정말 무차별적으로 노출시키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진행했더니 상대방은 그렇게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비상식적으로 의뢰인을 괴롭혀 놓고서 이혼은 안 한대요. 그리고 뭐 양육권은 양육을 하게 되면 본인이 해야 된대요. 뭐 이런저런 이제 이유를 제시하면서 뭐 재산 분할도 이렇고 저렇고 뭐 다투기 재산이라서 빠져야 된대요. 결론적으로는 상대방의 이런 행동을 볼 때 이게 뭐 진정 이혼을 하지 않을 의사도 아니고 진정 이혼을 하지 않을 의사여도 오히려 문제죠. 이렇게 상대방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혼인 생활을 강제하겠습니까? 그래서 이혼이 되었고요. 또 양육은 우리 아이 잘 키우고 있고 아이 잘 자라고 있고 보조 양육자 어머니 탄탄하시고 양육자 그대로 지정되고 양육비 지급받고요. 또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 사실 별거를 상당 기간 하고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쟁점이 조금 더 추가되는 경우가 있어요.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볼 거냐, 소장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볼 거냐, 무엇이 유리하냐. 우리는 일단은 별거 시점 기준으로 끌고 오면서 우리의 재산은 사실상 거의 없는 상태로 나오게 되었고 상대방의 재산을 잘 정리를 해서 재산 분할을 받으면서 마무리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의뢰인분 입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이혼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면은 양육은 어떻게 되는 거야? 면접 교섭은 상대방이 해달라는 대로 또 다 해줘야 되는 거야? 약간 이제 상대방이 너무 의뢰인 입장에서는 강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도 그냥 막 어떻게든 밀어붙이고 의뢰인을 괴롭히는 어떠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 상대방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 휘둘리고 있으셨는데 저희가 오면서 면접 교섭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딱딱 짚어드리면서 초반 방향이 잘 되었고 그걸 토대로 최종 판결까지 잘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이제 혼자서 해결하시는 게 굉장히 막막하실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고자 합니다.